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크라운제가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26490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1일 1시 3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크라운제가 3%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식품 제조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이 식품을 만들어내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제품 가격 인상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렇다 할 만한 반응은 좀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여전히 이제 이런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 여파로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종목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은 오랜 기간 역배열 하락 추세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배열로 돌아서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을 만들어낸 데 있어서의 이 종목의 재료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치 테마주로서의 연동입니다. 정치 테마주로 연동이 되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가져갔던 부분이고요. 이 크라운제과의 대표이사가 윤석빈 대표이사가 되는데, 윤씨죠. 그러다 보니까 파평 윤씨로서 뭔가 이제 또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방향성만큼은 올바르게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눈에 좀 보이는 부분이고요. 물론 지난 이제 4월 달에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중장기적인 지지 라인과의 괴리가 좀 다소 발생이 되기는 했지만 방향성만큼은 우상향 흐름들을 잘 견지해 가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뭐 여기까지 당장에 떨어질 뭐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오기 전에 뭐 여러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서 충분히 좀 돌아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크라운제과의 기술적인 지지 라인은 개인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이제 거의 뭐 13,500원에서 13,000원 정도에서 바닥 찍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이제 되돌림 반등을 통해서 좀 돌려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평소보다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좀 긍정적인 것 같고, 이후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거래량을 좀 증가시켜 간다면은 상당히 또 전고점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좀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약간 좀 테마성으로 가는 거죠.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슈나 테마성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거래량이나 뭔가 재료 유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윤석열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상당히 핫합니다. 몇 개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면 서현 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한 2달 정도 횡보하다가 오늘 뭐 10% 이상 급등 보여주고 있고, 애니능률 이런 종목도 한 2달 정도 옆으로 쉬다가 오늘 급등세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덕성도 역시나 이제 한두 달 정도 옆으로 횡보 등락 보이다가 오늘 또 급등 만들어주고 있고, 승일 뭐 이런 이제 종목들도 다 윤석열 정치 테마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웅진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치 테마주인데, 다른 이제 윤석열 정치 테마주들이 상당히 좀 잘 가는 거에 비해서 크라운제과는 정말 좀 뭔가 이렇게 아쉽습니다. 주가의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뭐 힘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거다 이런 종목은 아닌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총이 작기 때문에 뭔가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올라가기는 힘든 종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외인들 기관들 수급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은 종목이죠.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 동안에 최근에 꾸준히 사고 있는데, 한 달 동안 기준해 봐야 뭐 10만 주 정도밖에 안 샀어요. 2달 기준해 봐야 뭐 5만 6천 주고 3달에 봐야 뭐 편차가 없죠. 근데 오히려 개인들이 더 많이 샀거든요.
개인들이 더 많이 샀는데 상한가도 가고 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가 외인들 기관이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가 따로 있다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랬을 때 좀 거래량의 흔적으로서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좀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면, 이렇게 좀 올라갈 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부분이고 쉴 때 거래량 안 나오고 올라갈 때 또 매수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거든요. 이후에 하락하고 횡보는 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전혀 안 나와요. 뭔가 음봉의 대량 거래량이 발생된 그런 이제 흔적이라도 있으면 약간이라도 저기서 물량을 좀 털었나 의심을 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흔적조차도 없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다시 갈 수 있는 에너지는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데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영상을 찍었지만 지금도 역시나 다시 갈 수 있는 에너지는 충분히 있다. 근데 왜 이렇게 못 가느냐? 결국에는 세력 마음이죠. 뭐 세력 마음이고, 오늘 뭐 윤석열 관련주들이 다 급등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한 5%밖에 못 갔단 말이죠. 이런 것도 뭐 결국에는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가 안 움직이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이제 이 종목이 좀 죽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이 드는 가운데 그래도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뭐 이거 올라갔다고 해서 시세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13,500원과 13,000원 정도가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 구간에서는 이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좀 지지가 이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구간에 대한 지지 라인에 대한 신뢰도가 한두 달 정도의 횡보를 통해서 좀 쌓여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 이제 주가가 한 단계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한 단계 좀 도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저는 최대 가면 18,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거를 넘어가기에 앞서서 16,000원대의 단기적인 저항대가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 16,000원대는 쉽게 좀 돌파가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뭐 1차적으로 16,000원에 좀 저항이 있고, 추가적으로 가면 이제 18,000원대에 2차적인 좀 저항대가 대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반돼서 올라가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못 가기는 하는데 이 품절주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최대 주주가 61.68%, 그 다음에 자사주 뭐 4점 몇 %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3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품절주가 또 되게 거래도 안 되고 느릿느릿하기는 하지만 한번 가면 또 무섭게 가는 게 이런 이제 품절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품절주나 이런 것들은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아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급등이 나오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게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동신건설이 이게 품절주거든요. 이게 이제 품절주가 한번 가기 시작하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경우가 많죠. 정치 테마주지만. 그래서 크라운제가 같은 경우도 좀 이제 품절주라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주식수가,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은 품절주고,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물량이 잠겨 있고 횡보는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음봉에서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지 않고 있어서 뭔가 재료도 있고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살아있고 기술적인 지지라인도 잘 지켜가고 있는데 슈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 거는 정말 좀 답답하고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밑으로는 13,500원과 13,000원의 기준을 두고 반등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올라갔을 때 최대 18,000원, 1차적인 저항대는 16,000원 정도로 해서 하나의 좀 박스권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좀 돌파가 된다면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박스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고 있다, 힘을 모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차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또 대선 출마 가능성, 이런 부분들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어떠한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한 번 정도 크라운제가가 또 반응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기회는 아직까지 더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기회를 좀 빨리 잡고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뜸을 오래 들이면 밥이 타는 법이거든요. 밥이 타는 법이기 때문에 빨리 움직임을 좀 가져가는 모습들이 꼭 나와주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은 제가 이제 꿀팁 하나 드리면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또는 이제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있어요. 무료 추천 종목에 가시면은 매일 아침 9시에 무료로 세 종목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이거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크라운제가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